제 남편 박성훈과 저는 결혼한 지 32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을 했고 저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두 아들은 각자 결혼해서 분가했고 이제 남편과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있는 남편을 보면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만 하다가 은퇴하니 뭘 해야 할지 몰라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뭐라도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32해 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취미를 같이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댄스 스포츠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남편은 발을 계속 밟고 박자도 못 맞췄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수강생들 앞에서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못해서.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춤을 못 춰서요. 우리는 일주일에 3번씩 댄스 스포츠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박자를 맞출 수 있었고 2달쯤 지나니까 서로 눈빛만 봐도 다음 동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32해 동안 같이 살면서도 몰랐던 남편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섬세했고 제 실수를 절대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아들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입덧이 심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가서 돌봐줘야 했습니다. 며느리 김수지는 착한 아이였지만 시어머니한테 의지하는 걸 불편해했습니다. 저도 며느리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댄스 스포츠 수업을 빠져야 한다는 게 속상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당분간 혼자 다녀요. 제가 수진이 돌봐줘야 해서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집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집에 왔을 때 남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다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댄스는요? 물었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재미없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저를 필요로 한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엄마가 매주 화목토는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다른 날은 가서 도와줄게. 며느리는 서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도 바쁘시죠? 큰아들이 저녁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섭섭해 하던데요. 댄스 때문에 며느리 돌보는 거 소홀히 하시면 어떡해요? 아들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평생 너희들 키우느라 내 꿈도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제 엄마 좀 살면 안 되니?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퇴직하고 나서 당신한테 짐만 된 것 같아. 댄스 스포츠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부부라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우린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32해 동안 쌓였던 서운함, 외로움, 답답함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소통이 필요했는지,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는지를 나눴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둘째 아들 부부를 불러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이지혜는 큰 며느리와 달리 활발하고 솔직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춤 배우신다며요? 멋지세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부부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배가 많이 부른 채로 들어오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머니한테 의지하려고 했어요. 어머니도 당연히 어머니 인생이 있으시죠. 며느리의 사과에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너무 내 것만 챙긴 것 같아.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이기적이었어요. 부모님도 행복하게 사실 권리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몰랐네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춤추는 거 우리도 보고 싶은데요. 언제 한번 보여주세요. 남편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데 나중에 잘하게 되면 보여줄게. 댄스 스포츠 학원에서 3달 만에 첫 공연 기회가 생겼습니다. 학원 발표회였는데 남편은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춤춘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남편이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발표회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더 자주 만났고 더 많이 연습했습니다. 연습하면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죠.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래요. 하지만 그런 다툼조차 즐거웠습니다. 함께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발표회 당일 무대에 서기 직전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떨려요. 저도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고 남편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객석도 사람들도 긴장도 다 사라지고 오직 남편과 저 그리고 음악만 남았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남편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춤이 끝나고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객석에서 우리 아들 며느리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둘째 며느리 지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멋지셨어요.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큰 며느리 수진이도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기한테도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는 거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인생 이모작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댄스 스포츠를 시작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 학원 선생님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부부반 학생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여행을 다니며 춤도 추고 친목도 다지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여행을 간다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평생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긴 게 신기하고 설렜습니다. 첫 여행지는 강릉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를 포함해서 5쌍의 부부가 함께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모두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들은 대부분 은퇴했거나 사업을 정리한 상태였고 아내들은 평생 가정주부로 살다가 이제 자기 인생을 찾고 싶다는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최영숙, 김태준 부부와 우리가 잘 맞았습니다. 영숙 언니는 저보다 2살 많았지만 정말 활발하고 유쾌한 분이었습니다. 강릉 해변에서 우리는 음악을 틀고 함께 춤을 췄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신이 났습니다. 남편도 처음 보는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춤을 췄습니다. 저녁에는 펜션에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태준 선생님은 원래 중학교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서 우울증이 왔는데 아내인 영숙 언니가 댄스 스포츠를 시작하자고 해서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싫었는데 지금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영숙 언니가 남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결혼하고 40년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손잡고 다닌 적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정작 부부로서 함께 즐기는 시간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다른 취미 하나 더 찾아볼까요? 댄스 스포츠도 좋지만 뭔가 더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도자기 공예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흙을 만지며 그릇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물레를 돌리면서 흙을 올리는데 자꾸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포기하려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모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며느리 수진이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손녀였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작고 빨간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가 힘들게 출산을 마치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수진아 고생했어. 이제부터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산후조리원을 나온 며느리와 손녀를 돌보기 위해 다시 큰아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이번엔 남편도 함께 갔습니다. 남편은 손녀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줄게.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남편도 저도 지쳤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며느리를 도와야 했고 낮에는 집안일과 식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도자기 수업이랑 댄스 스포츠는 어떡해요? 벌써 일주일이나 빠졌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우리 인생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큰아들을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아빠가 평일에는 도와줄 테니까 주말에는 좀 쉬게 해줄 수 있을까? 큰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주말에 저희가 제일 힘든데요. 제가 회사 다녀야 하잖아요. 그 말에 남편이 조금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이제 아빠가 됐으면 내 아이는 내가 책임져야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키워줄 순 없어.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 부부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의존하려고 했어요. 저도 친정엄마한테 똑같이 했거든요. 엄마들도 당신들 인생이 있는데 말이에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평일 중 사흘은 제가 가서 돕고 주말에는 아들 부부가 직접 아기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다음 날 도자기 수업에 갔더니 선생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어디 아프셨어요? 일주일이나 안 오셔서 궁금했어요. 손녀가 태어나서 돌봐주느라 못 왔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 보는 것도 좋지만 자기 인생도 챙기셔야죠. 요즘 젊은 부모들은 생각보다 잘해요. 그날 만든 도자기 접시가 처음으로 제대로 완성됐습니다. 남편이 만든 컵도 예쁘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작품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두 분 솜씨가 많이 늘었어요. 다음 달에 문화센터 전시회가 있는데 출품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더 열심히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댄스 스포츠 연습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니까 오히려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도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지혜가 어느 날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뭔가 배우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세요? 지혜는 아직 아이가 없었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가나 필라테스를 추천했습니다. 지혜야, 젊을 때 몸 관리 잘해놔야 나중에 편해.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도 하나 찾아봐. 부부가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 며느리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명심할게요. 사실 요즘 민호랑 대화가 없어서 고민이었거든요. 둘 다 바쁘다 보니까 주말에도 각자 놀고. 어머니 아버님 보면서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전시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도자기 작품들이 문화센터 전시장에 진열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며느리들도 모두 왔습니다. 큰아들이 손녀를 안고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재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며칠 후 댄스 스포츠 학원에서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에서 주최하는 시니어 댄스 경연대회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부부에게 나가보라고 권했습니다. 남편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경연대회까지는 부담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보고 싶었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해봐요. 상 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전해보는 게 의미 있잖아요. 남편은 며칠을 고민하더니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해봅시다. 우리는 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더 집중적으로 연습했습니다. 일주일에 5번씩 학원에 가서 2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연습하면서 우리는 자주 부딪혔습니다. 남편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조금만 실수해도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답답했습니다. 여보, 실수할 수도 있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남편이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연대회 나가자고 한 게 당신인데 대충 하면 어떡해요. 그날 우리는 크게 싸웠습니다. 결혼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서로 말을 안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가 버렸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심했어.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무 긴장돼서 그랬어요.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그게 당신한테 스트레스가 됐구나. 남편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여보, 저도 미안해요. 당신 마음을 몰라줬네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연대회가 부담스러우면 안 나가도 된다고, 우리가 즐거우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가고 싶어요. 다만 조금 천천히 준비하면 안 될까요? 완벽하게 하려고 조급해하지 말고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연습 방식을 바꿨습니다. 실수해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완벽한 동작보다 서로 눈을 맞추고 즐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춤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선생님도 좋아졌다고 칭찬했습니다. 경연대회 일주일 전에 큰아들 며느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갑자기 입원했어요. 산후풍 증상이 심해져서요.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민수는 해외 출장 가서 일주일 후에나 돌아와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경연대회 연습을 해야 하는데 손녀를 돌봐야 한다니.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녀 데려와서 우리가 돌봅시다. 그리고 집에서 연습하면 돼요. 손녀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생후 2달 된 작은 아기였습니다. 밤에 울고 낮에 자는 아기를 돌보면서 연습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면 아기가 깨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보, 아기 안고 춤춰봐요. 저는 황당했지만 해봤습니다. 아기를 안고 천천히 움직이니까 아기가 울음을 그치고 잠들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녀를 안고 연습했습니다. 경연대회 전날 며느리가 퇴원했습니다. 손녀를 데리러 왔을 때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경연대회 연습하셔야 하는데 제가 또 폐를 끼쳤어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오히려 손녀 덕분에 좋은 연습이 됐어. 긴장도 풀렸고. 경연대회 당일 아침 남편과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의상을 입고 화장을 하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예쁘게 꾸며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멋진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여보, 정말 멋있어요. 남편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경연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참가했습니다. 모두들 우리처럼 시니어 부부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70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최영숙 언니 부부를 만났습니다. 언니 부부도 참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응원했습니다. 우리 순서가 되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긴장돼서 몸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눈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즐깁시다. 그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연습했던 대로 춤을 췄습니다. 중간에 제가 스텝을 잘못 밟았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남편이 자연스럽게 이끌어줬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춤이 끝나고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잘했어요. 당신 최고였어요.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대에 서본 것만으로도 의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회자가 우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려상 수상자 박성훈 김미숙 부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상을 받고 내려오는데 객석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아들, 며느리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둘째 아들 부부도 함께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들이 우리를 응원하러 온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경연대회가 끝나고 우리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멋지셨어요. 부모님 보면서 저도 수진이랑 뭔가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아들 민우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요즘 지혜랑 등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산에 가려고요. 며느리들도 우리를 칭찬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기 키우느라 힘들지만 제 취미 하나 찾아보려고요. 어머니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요. 지혜도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한테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되세요. 집에 돌아와 남편과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트로피를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믿어져요? 우리가 상을 탔어요. 저는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상보다 더 중요한 걸 얻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연인이 된 것 같거든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 인생 이모작을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날 도자기 수업에 갔더니 선생님과 동료 수강생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모두들 경연대회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만든 도자기는 유난히 잘 빚어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니까 손끝도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연대회 이후 우리 부부는 학원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후배 수강생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가 사이좋게 춤을 출 수 있냐고 연습할 때 다투지 않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싸우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즐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박성훈 김미숙 부부님, 초급반 보조 강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초보 부부들한테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시고 함께 연습도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강사라니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조 강사예요. 제가 가르치는 걸 도와주시는 거죠. 두 분이 초보자들 마음을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남편은 망설였지만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해봐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자면 해야죠.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초급반 보조 강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첫 수업날 초급반 부부들을 보니 예전 우리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발을 밟으면 미안해하고 박자를 못 맞추면 당황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도 처음엔 훨씬 못했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한 부부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하려는데 아내가 계속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안 돼요. 제대로 좀 해봐요. 남편은 풀이 죽어서 더 실수를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 아내분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예전엔 남편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서로 탓하면 더 안 되더라고요. 함께 못하는 걸 인정하고 천천히 배우니까 오히려 빨리 늘었어요. 그 아내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작년에 암 수술을 받았어요. 이제 괜찮아졌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등록시켰는데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춤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남편분이 우울해서 벗어나는 게 먼저예요.
다음 주 수업에서 그 부부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다그치는 대신 웃으며 격려했습니다. 남편도 한결 편안한 표정으로 춤을 췄습니다. 수업 후 그 아내분이 다가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지난번 말씀 덕분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오늘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보조 강사 일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남자 수강생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했습니다. 퇴직 후 힘든 마음, 집에서 할 일 없는 답답함을 서로 공감하며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며느리 지혜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혜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지만 제가 하던 요가는 계속할 거예요. 어머니 보면서 배웠어요. 아기 낳고도 제 취미생활 계속하려고요. 큰 며느리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요즘 아기 낮잠 잘 때 온라인으로 피아노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제 꿈도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며느리들의 말에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모습이 며느리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저희 부부도 많이 배웠어요. 수진이랑 주말마다 아기 맡기고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부부도 계속 가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둘째 아들 민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임신했다고 집에만 있을 생각 없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하게 보낼 거예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변하니까 아이들도 변하네요.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처음엔 귀찮았는데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도자기 전시회 이후 문화센터에서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중급반을 개설하는데 우리 부부가 함께 수강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큰 항아리나 화병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현관에 둘 큰 화병 만들어 봐요. 우리가 직접 만든 걸로 집을 꾸미는 거예요. 중급반 수업은 초급반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큰 작품을 만들려면 힘도 많이 들고 인내심도 필요했습니다. 하루는 거의 다 완성한 화병이 물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허탈해했습니다. 몇 시간 공들인 건데. 저도 속상했지만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죠. 이번엔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뭐가 잘 안 되면 쉽게 포기했는데 지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네요. 저도 남편 말에 놀랐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즐거웠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댄스 스포츠 학원에서는 또 다른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연말 송년회 공연이었습니다. 이번엔 단체 공연이었습니다. 10쌍의 부부가 함께 추는 군무였습니다. 우리 부부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숙 언니 부부도 함께였습니다. 군무 연습은 개인 연습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호흡을 맞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연습 중에 한 부부가 자꾸 박자를 놓쳤습니다. 다른 부부들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 부부 때문에 우리가 다 못하겠어요. 따로 연습 더 하고 오세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야속하게 들렸습니다. 그 부부를 따로 불러 조용히 연습을 도와줬습니다. 남편도 함께 도와줬습니다. 일주일 후 그 부부는 눈에 띄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군무 연습이 한결 부드럽게 진행됐습니다. 연습 후 그 부부가 우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송년회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무대에서 10쌍의 부부가 함께 춤을 췄습니다. 조명 아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모든 부부가 무대에서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취미를 함께하는 부부가 아니라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는 것을요. 송년회 공연이 끝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남편이 퇴직했을 때의 답답함과 막막함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해 첫날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올해 목표를 세워봐요. 둘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요. 저는 남편의 제안이 신선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부부가 함께 목표를 세운다는 게 새로웠습니다. 우리는 공책을 펴고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댄스 스포츠 전국대회 출전하기, 도자기 개인전 열기, 부부 여행 4번 가기, 새로운 취미 하나 더 시작하기. 목표를 적으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진 배워볼까요? 여행 가면 예쁜 사진 많이 찍고 싶은데 스마트폰으론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동네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출사를 나가는 모임이었습니다. 첫 출사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처음 잡아보는 우리에게 동호회 선배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셔터 속도 조리개 구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남편은 풍경 사진에 관심이 많았고 저는 사람들의 표정을 담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한강을 걷는 연인들, 자전거 타는 가족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노인들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배우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풍경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저기 저 나무 봐요. 햇빛 받는 각도가 정말 예쁘네요. 남편이 신이 나서 카메라를 들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났습니다. 환갑이 넘은 남편이 소년처럼 뛰어다니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심각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육아 때문에 자꾸 싸우게 돼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혼을 생각한다니. 남편과 상의한 후 아들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는 육아를 전혀 안 도와줘요. 회사에서 힘들다고 집에 오면 눕기만 해요. 저도 힘든데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아들 민수도 억울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죽도록 일하는데 집에 와서까지 뭘 더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도 예전에 똑같았어. 회사 일만 중요하고 엄마가 집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랐지.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알겠더라. 엄마는 혼자서 너희 둘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청춘을 다 바쳤어.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저도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내 마음 알아. 엄마도 똑같이 외로웠거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대화했으면 좋았을 걸 싶어. 서운한 걸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얘기했어야 했어. 우리는 그러지 못해서 30년 넘게 써먹하게 살았단다.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민수야, 수진 씨 부부는 함께 성장해야 해. 아빠는 퇴직하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어. 너희는 지금 깨달은 거야. 늦지 않았어. 함께 뭔가를 하면서 서로를 다시 알아가봐. 우리처럼 춤을 배우든 운동을 하든 뭐든 좋으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봐. 아들 부부는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에게 쌓였던 서운함과 오해들을 풀어냈습니다. 집에 가기 전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보여주신 모습이 저희한테 희망이 됐어요. 저희도 다시 시작해 볼게요. 한 달 후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요즘 주말마다 아기 맡기고 등산 다녀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걸으면서 얘기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평일에도 하루에 30분씩 둘이 산책하기로 했어요. 아들의 말에 남편과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는 댄스 스포츠 전국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이번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서는 것도 익숙해졌고 무엇보다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려상을 또 한 번 받았습니다. 시상식 후 한 젊은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두 분처럼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멋지세요.
도자기 작품도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화병과 접시, 컵들로 집 안이 채워졌습니다. 문화센터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두 분 작품이 정말 좋아졌어요. 소규모 전시회라도 한번 열어보시는 게 어때요? 남편과 저는 놀랐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카페를 빌려서 일주일 동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 첫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학원 사람들, 사진 동호회 사람들, 아들 며느리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까지. 한 젊은 여성이 제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최근에 퇴직했는데 우울해하고 있어요. 두 분 이야기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저도 남편한테 뭐라도 함께 하자고 해볼게요. 그날 저녁 전시회가 끝나고 남편과 함께 카페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이 달라졌죠? 1년 반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처음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사실 너무 귀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우리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뭘 배워볼까요? 요리도 재미있을 것 같고 악기도 배워보고 싶고.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좋아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걸 함께 해봐요. 100살까지 살면 한 40년 남았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둘째 며느리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기 낳았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손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출산하면서 다짐했어요. 육아하면서도 제 꿈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손주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손주를 돌보는 것으로만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춤이 있고 도자기가 있고 사진이 있고 서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꿈꾸고 도전하는 삶이 있습니다. 남편이 공책을 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올해 세운 목표 중에 아직 못한 게 있네요. 부부 여행 4번 가기. 이제 2번밖에 못 갔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내년까지 하면 되죠. 우리한테 시간은 많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창밖으로 봄밤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손을 맞잡고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32해를 함께 살았지만 진짜 부부가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을요.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